이 아동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한 아동 학대 특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네,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소풍 가고 싶다던 의붓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 검찰은 이제 비정한 새엄마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요. 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제 이런 비난도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특례법으로 이런 경우에 좀 더 중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일반적인 엄마의 법 감정하고 너무나 이제 거리가 멀게 돼서 네. 새로운 법을 통해서 좀 더 중형을 가해서 특히 이제 아동 학대라고 하는 것이 집안 안에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중요한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요. 네.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아동 학대에 대한 것이 강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중상의 이상의 피해는 적어도 3년을 기조로 해서 3년이 최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구속 수사를 하고요. 더군다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중형 중심으로 적어도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을 가장 큰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세간에 알려진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계모라든지 계부에 의한 그런 학대가 많았는데 실상은 이 친부모가 76%가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이 개정된 법으로 친권까지 박탈도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죠. 핵심은 결국은 이제 꼭 계모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를 한다, 예. 이런 어떤 선입관을 가질 네. 필요는 없고요. 결국 같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친부모에 의한 것이 결국 4분의 3 이상이다. 따라서 이제 이런 이슈죠. 이렇게 학대를 받는 아이를 그와 같은 학대를 하는 부모한테 계속 양육을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더 안락한 장소로 어쨌든 옮기는 이런 조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친권을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여론 때문에 이 법안에 담아낸 것이죠. 즉 검사가 청구를 한다든가 또 설령 검사가 아니더라도 아동보호기관의 장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그래서 친권을 상실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이 법안에서 포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락한 장소라고 이제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부모하고 이제 격리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 가해자 처벌에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또 길게 보면 아동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하고 이렇게 또 격리됨으로 해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부모 밑에서 자랄 권리조차 박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보완과 주목을 해야 될 점 같아요. 네. 설령 암만 나쁜 부모라도 그래도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 이번 칠곡이나 울산 계모 사건처럼 그야말로 갈비뼈가 나가고 또 세탁기에 이렇게 넣고 말이죠. 이런 것까지 있는 상태에서는 국가가 적어도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이른바 국친 사상의 발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친권을 상실케 해서 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는 것이 하나의 국가가 책무로 봐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더 조심스럽게 판정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전에 발생했던 울산이나 칠곡의 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이제 그냥 넘기면서 유야무야 되면서 더 큰 피해를 발생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죄가 된다면서요? 네, 그 부분이 좀 더 이제 확대되었습니다. 즉 일정한 아이를 돌보는 이런 업에 종사하는 수도 22개 군으로 또 확대가 되었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법에 의하면 아동 학대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제 증거가 있을 때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처하는 것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아니고 단순한 의심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신고를 하도록 일종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의무에 위배가 되면은 500만 원의 이제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결국은 어느 정도의 의심만 있어도 일단은 신고를 독려하는 그것이 법의 제도의 취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대상이 이 주변의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아이를 보육을 담당하는 분들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죠. 유치원이라든가 또는 아동 돌보미 업을 하고 있다라든가 주로 이제 아이의 일정한 양육과 감시와 감독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22개 직종에 그분들에게는 이제 의무가 부여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웃집에서 신고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어쨌든 아동 학대 의심이 있으면 누구나 중요한 게 말이죠. 학대의 기준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제 옆에서 이제 옆집에서 사는데
시끄럽단 말이에요. 막 애를 이제 상습적으로 때리고 애는 좀 울고 학대의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결국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아동 학대 대상에 해당되는가의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일정한 긴급 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호 처분 등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그 판단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금 그 법무부에서 그 용역을 5개월 전에 발주했는데 아직 그 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말이죠. 이것에 어떤 객관적인 구체적인 사례와 아동 학대 그 정도를 포함하는 판정하는 것이 아마 곧 마련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뭐 이번 그 사건처럼 뭐 아이가 뭐 사망하거나 이제 크게 이제 뭐 상해를 입었을 때는 뭐 당연히 이건 뭐 학대가 아니라 뭐 그건 폭력 뭐 그 이상의 어떤 걸로 이제 처벌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동 학대로 이제 판단이 됐다고 하면 어디로 이제 보호가 되는 겁니까? 결국 이제 그 아동 보호 조치 기관으로 이제 학대가 되는 것인데요. 이전이 되는 것인데 양도가 되는 것인데 그 전국에 이제 51곳에 이제 불구하고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은 그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관에서 봐도 한 기관이 소장 1명을 포함해서 직원이 5명 정도에 이제 불과한 것이죠. 또 이분들이 그 24시간 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그 의무 신고자도 확대가 되고 아동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신고가 증가됐을 때 과연 이것을 수용해서 정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이와 같은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즉 수용 능력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이죠. 결국은 인원도 더 확충해야 되고 이와 필요한 시설의 확충에 있어서의 예산도 더 늘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뭐 전해드린 대로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좀 더 무거워진다. 이것만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동학대 기준이라든지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